혹시 눈치채셨나요? 우리 곁에는 자신도 모르게 매일 당신을 조금씩 늙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소리치지도 막말하지도 옆에서 담배를 피우지도 않죠. 그저 툭툭 던지는 사소한 말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엔 충분하죠. 이 나이엔 철이 들었어야지. 뜬구름 잡지 마. 현실에 만족해. 당신은 점점 위축됩니다.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말하지 않게 되죠. 내일을 꿈꾸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해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건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 곁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삶의 의욕이 서서히 꺼져가는 걸 느꼈다면, 몸은 멀쩡한데 마음만 유독 무거운 아침을 맞이했다면 아마도 누군가 당신 생각보다 더 깊이 당신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질문은 어떻게 더 오래 살까? 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매일 내 삶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만약 답이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피해야 할 5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한때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었는지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지혜가 필요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저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죠. 카페에서 혹은 식탁에서 그들 옆에 앉아봤을 겁니다. 어쩌면 종일 시시콜콜한 문자를 주고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늘 불평할 거리를 달고 삽니다. 처음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도 모르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평만 늘어놓을 뿐 정작 바꾸려 하진 않는 유형입니다. 사람이 내뱉는 불평만으로도 당신을 병들게 하고 빨리 늙게 하며 영혼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들은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저주할 필요도 없죠. 그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들을 당신 귀에 쏟아붓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세상은 끔찍해. 자식들은 관심도 없어. 이제 늙었는데 살아봐야 뭐 하겠어. 이런 말들이 익숙한가요? 매캐한 연기를 오래 마시는 것처럼. 숨쉬기 힘들어지기 전까지는 폐가 망가지는 걸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은 매일 반복되는 영혼을 갉아먹는 작은 독입니다.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에 둘러싸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명이 7주 5년 짧다고 합니다. 뇌가 슬픔이나 부정을 흡수할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잠을 설치고 몸은 감정적으로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76세의 수잔 씨는 건강하고 총명했으며 빵 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약, 푸념, 불만만 늘어놓는 친구들과 몇 달을 보낸 후 그녀는 활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그만두고 외출을 꺼렸으며 2달 만에 4kg이 빠지고 불면증과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심리학자는 10분 만에 진단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매일 당신의 뇌가 감정의 독에 중독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당신을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점은요, 아무도 이걸 일찍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고작 몇 마디 슬픈 말이 사람을 서서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지 않죠. 하지만 이는 마치 주방의 영이 냄새와 같습니다. 폐가 상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위험을 모릅니다. 누군가와 대화한 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무겁고 입맛이 없다면 그것을 첫 번째 신호로 여기세요. 그들을 끊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세요. 부드럽게 대화의 물꼬를 다른 곳으로 트세요. 혹은 다른 모임을 찾으세요. 음식 이야기, 사는 이야기, 혹은 그냥 웃음이 있는 곳으로요. 때로 누구의 말을 들을지 선택하는 것은 내가 몇 년을 더 살지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할 뿐. 그래야 내일 아침 기꺼이 눈을 뜨고 문 밖으로 나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테니까요. 오늘도 어디 살아볼 만한 하루야. 하지만 모두가 시끄럽게 불평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더 교묘한 방식을 씁니다. 그들은 노화, 질병, 피할 수 없는 무력감에 대한 두려움을 당신 안에 천천히 심습니다. 처음엔 걱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들을수록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와 단 몇 분 대화했을 뿐인데 이전의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경험이 있나요? 저희 할머니는 한번 그런 대화를 마치고 오셔서 그날 밤 잠을 설치셨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서는 손이 너무 떨려 숟가락을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곳에 갈 때만 해도 당신은 건강했고 내일도 거뜬히 산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나올 땐 심장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었죠.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아주 상냥한 방식으로 당신을 염려했을 뿐입니다. 요즘 부쩍 기력이 달리시죠? 네. 이 연세에 외출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 좀 쉬라고 하시지 않던가요? 고함도 없습니다. 모진 말도 없죠. 하지만 이런 사소한 한마디가 쌓여 당신의 기력과 평온을 서서히 앗아갈 수 있습니다. 무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차갑죠. 그리고 때로 그 차가움은 날선 말보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집안의 침묵은 늘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다정한 침묵도 있죠. 함께 앉아 물 끓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묻는 그런 순간처럼요. 하지만 공허한 침묵도 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리고 시선이 더는 당신에게 머물지 않는 그런 침묵 말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은 가족들 틈에서 투명 인간이 된 듯한 환경의 노인들은 혼자 살지만 의미 있는 교류를 하는 노인보다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3배 높습니다. 즉, 사랑하는 이들 곁에서 정서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기력을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닉스에 사는 74세 도리스 씨는 매주 딸네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그녀는 약속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좀 피곤해서 다음 주에 보자.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갈 때마다 모두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안부를 묻지 않았죠. 그녀가 무언가 제안하면 돌아오는 건 찡그린 얼굴과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퉁명스러운 대답뿐이었습니다. 미움받는 게 아니란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존재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녀는 초대받았음에도 오래 머물면 안 될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그런 곳을 찾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움츠러들기 시작할 겁니다. 누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진정으로 귀 기울여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누가 당신을 쫓아내지 않아도 스스로 그곳을 멀리하게 됩니다. 관계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온기를 지키기 위해서죠. 만약 어떤 집이 당신을 위축시키고 한숨과 끊어진 대화로 가득하다면 스스로에게 다른 곳을 선택할 자유를 주세요. 당신이 들어설 때 눈빛이 환해지는 곳으로요. 진심으로 들어주는 목소리가 사라진 집은 더 이상 마음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죽일 수는 있죠. 때로는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그 안의 삶의 속도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닌 무언가에 맞추려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집에 들어선 지 10분도 안 돼 시계를 확인한 적이 있나요? 누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도 아니죠. 그저 그 집을 감도는 분위기가 당신을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엄마 오셨네 한마디, 아무도 빼주지 않는 텅 빈 의자, 당신도 함께하는 식사, 하지만 누구도 어머니 입에 맞으세요 라고 묻지 않는 식사. 당신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다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자리를 떠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집안의 누구도 일부러 당신을 슬프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관심이 주는 냉기는 때로 날카로운 말보다 더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익숙한 공간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은 65세 이상 인구의 위축, 가벼운 우울증, 사회적 고립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이 원해서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머물 이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댈러스에 사는 72세 마거리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수 만든 케이크를 들고 딸의 집에 갔어요. 도착하니 문이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죠. 손주는 화면에 코를 박고 있었고 딸은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앉아 계세요. 저 회의 중이에요.
전 정확히 26분간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물 한 잔 건네지 않았죠. 전 일어나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이제 가볼게. 긍정적으로 들리네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미국 65세 이상 인구의 25%가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울증을 겪었지만 대부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나약한 감정은 유난스러운 것, 귀찮은 것 또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시애틀에 사는 74세 헬렌 씨는 활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뒤 매일 아침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손녀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뭘 그런 걸 생각하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외롭다고 슬퍼하시면 어떡해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입을 닫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커튼을 치고 TV를 켰습니다. 보려는 게 아니라 소리라도 들으려고요. 혼자 밥을 먹고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은 책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점차 아무도 그녀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슬픔은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될 때 당신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불면의 밤을 만들고 약 먹는 걸 잊게 하며 병원에 가지 않게 만듭니다. 심장이 느리게 뛰고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이상하게 피곤해도 말이죠. 어떤 이는 병으로 죽지만 어떤 이는 그저 자신의 슬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쓰러져 갑니다. 혼자 견디는 것에 익숙해져 도움이 필요한 줄도 모르게 되는 거죠. 당신이 슬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그들을 인생에서 잘라내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과 멀어지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게 되면 누구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치유받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대화도 필요 없죠. 매일 아침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TV를 켜기 전 감사한 것을 적어보세요. 그것이 따뜻한 차 한 잔이든 오래된 문자든 아침의 빗소리든 상관없습니다. 감정을 적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뇌에게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나는 아직 느낄 수 있어. 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 만약 누군가 당신의 속마음을 가볍게 넘긴다면 이렇게 말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만 줘. 조언은 괜찮아.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약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 힘을 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요.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거나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댓글에 점 하나를 남겨주세요. 긴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저도 그랬어요. 라는 속삭임이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두 유형의 사람에 대해 더 듣고 싶다면 저를 구독해 주세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피해야 할 사람을 아는 지혜야말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니까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슬프게도 두렵게도 무시하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들은 그저 기대 없이, 목표 없이, 새로운 희망 없이 살아나갑니다. 그들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당신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아무 증상 없는 고갈이 있습니다. 열도, 통증도, 넘어짐도 없죠. 그저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내일을 계획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아침 이런 풍경을 마주할지 모릅니다. 현관에 조용히 앉아있는 노인, 책을 읽지도 말하지도 누구를 보지도 않습니다. 슬프지도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그저 초점을 잃은 눈빛, 마치 오늘이 그들에게는 어제의 희미한 복사본일 뿐인 것처럼요. 인간의 몸은 음식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목적을 잃는다고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체 시스템 전체를 아무 경고 없이 저전력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뚜렷한 삶의 목표가 없는 노인은 사망률이 거의 2배나 높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뇌는 기분을 조절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동기부여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할 이유를 잃습니다. 도파민이 줄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늘어납니다.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중추신경계의 반응이 둔해집니다. 마치 버려진 집처럼
방마다 불이 하나씩 꺼지는 셈이죠. 그리고 때로는 가벼운 감기조차 마지막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17세의 조지 씨는 수학교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혼자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볼 목록을 적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고치지 않았죠. 내일 뭐 먹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먹고 앉았습니다. 앉았다가 잤습니다. 몇 달 후 그는 가벼운 감염으로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더 이상 건강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네요. 반면 시카고에 혼자 사는 82세의 에블린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숨 쉬는 일기에 몇 줄을 적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공유하지도 않죠. 그저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할 일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떠야 할 작은 이유가 있어서 오래 삽니다.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미소 짓게 했던 한 가지에 다시 불을 지피면 됩니다. 일기장에 몇 줄을 쓰세요. 베란다에 화초를 돌보세요. 손주에게 전화해 오늘 재미있는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혹은 단순히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 무언가를 찾으세요. 무언가를 기대할 이유가 생길 때 당신의 몸은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소리 없이 쓰러져가는 삶으로부터 당신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당신을 슬프게 하거나 걱정시키진 않지만 곁에 있으면 당신이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덜 꾸고 말을 줄이고 덜 튀어야 할 것처럼요. 이유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시나요? 잘못된 사람 곁에 너무 오래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마침내 삶이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될 때까지요. 고함은 없습니다. 폭력도 없죠. 그저 못마땅한 눈빛. 좀 유난스럽다는 식의 한마디.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줄이고 웃음소리를 낮추고 무채색 옷을 입죠. 그저 불편함을 피하려고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이겁니다. 당신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침묵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노인병 전문의 린 레빈 박사는 말했습니다. 노인들은 외로워서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위축되고 자율성을 빼앗기는 느낌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것은 감정적 경고만이 아닙니다.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정신신경 내 분비학에 발표되고 PMC가 요약한 연구들은 가까운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교란하며 불면증, 고혈압을 유발하고 노인의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한다고 보여줍니다. 즉, 당신이 너무 오래 움츠러들어 있었다면 당신의 몸도 시스템 하나하나가 움츠러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뉴저지의 74세 낸시는 한때 은퇴자 모임의 핵인싸였습니다. 라인 댄스, 주말 노래방, 그리고 새빨간 옷을 사랑했죠. 며느리와 살게 된 후 몇 마디 부드러운 말이 오갔습니다. 어머니, 음악은 너무 크게 틀지 마세요. 그 빨간 옷은 좀 튀네요, 어머니. 저희 바쁠 땐 친구분들 부르지 마시고요. 몇 주 후 낸시는 갈색 옷을 입고 음악을 끄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만 머물고 외출하지 않고 아침에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2달 뒤 그녀는 경미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기억력이 감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말썽 안 일으키려면 조용히 지내야지. 하지만 그 대가는 더 이상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금씩 움츠러들게 한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이 좋아했던 셔츠를 고르세요. 당신을 웃게 했던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당신을 살아있게 했던 음악을 트세요. 아시잖아요. 만약 조금씩 계속 움츠러든다면 결국 당신 안의 생명력도 함께 움츠러들 거라는 걸 아무런 경고도 없이요. 오래 사는 것은 충만하게 사는 것만큼 가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 막바지에 다다른 이들보다 더 충만하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의 대부분을 살아본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 가장 깊은 피로는 뼈마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잃게 만드는 관계에서 온다는 것. 당신은 방금 피해야 할 5유형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고 살고 싶어 하는 당신의 일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나이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누구와 함께 걸을지, 그리고 누구를 뒤에 남겨둘지 선택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때로는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나 숨 쉴 공간을 만들고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당신을 더 작아지게 만드는가? 그리고 누가 당신을 다시 꼿꼿이 서고 싶게 만드는가? 이 영상을 보고 낡은 관계를 놓아주거나 자신에게 더 솔직해져야겠다고 느꼈다면 그렇게 하세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커튼을 젖히거나 어제와 다른 옷을 입거나 첫 햇살을 맞으러 문 밖을 나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을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빛을 잃게 만든 사람 곁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비록 침묵 속에서였지만 다시 스스로를 선택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되찾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당신의 삶 속 소중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요. 어쩌면 당신이 그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상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날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로 단순히 세월을 버티는 삶이 아니라 모든 소중한 순간을 살아내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